안녕하세요. 지역 공중파와 뉴미디어 플랫폼 서비스의 융합 콘텐츠 청춘 스마트 클래스와 강연남입니다. 저는 PD와 작가로 일하는 김민식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2030에게 최고의 화두하면 역시 주식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끌, 동학개미 이런 말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2030 밀레니얼 세대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YOLO, You Live Only Once,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었습니다.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힐링도 있었죠. 작은 것에 만족하자, 오늘 누릴 수 있는 건 누리자고 위안 삼는 청춘들의 이면에는 노력해도 잘 살 수 없다는 체념이 깃들어 있었죠. 그런데 올 들어 이런 기류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 오늘 모실 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최고로 바쁘고 핫한 분입니다. 각종 인터뷰와 방송을 휩쓸며 2030 세대의 지지를 한몸에 받고 계신 바로 그분, 존리 자산운용사 대표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네. 이 전 지구적인 재앙인 코로나 사태가 지각 변동을 일으켰고 지난 3월 코로나19로 한국은 물론 글로벌 증시 폭락작이 펼쳐졌을 때 밀레니얼 세대는 오히려 희망을 보았다고요. 주식 투자, 경제 문제에 젊은 층이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그게요. 한국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네. 어느 나라나 그 사람이 그 위기가 오게 되면 네. 그다음에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자기 라이프에 대해서 돌아보게 돼요. 그런데 그동안 내가 앞으로 살아나가려면 어떤 게 중요할까? 네. 그러다 보면 돈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캘리포니아 조사를 해보니까 3분의 1의 가정이 다음 달 월세를 못 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그동안 너무 돈에 대한 거를 생각하지 못했구나. 노후 준비를 안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연스러운 네. 현상이다. 이 주식 시장이 큰 충격을 받으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식을 팔 때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로 한국장을 지켜냈고요. 일명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 그 선봉장에 선봉장은 존봉준이라고 이제 다들 네. 애칭으로 이렇게 부르는 대표님을 많이들 언급합니다. 동학 개미 운동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 온 지가 6년 됐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그동안 여러 번 주식 투자해야 된다.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얘기하고 다녔고 전국을 다니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별로 실감을 안 느꼈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를 계기로 사람들이 저 사람 말이 한번 들어볼 만하구나 했던 것 같고요. 또 실질적으로 과거를 보니까 돈을 벌었을 때가 위기가 왔을 때 대부분 돈을 벌은 거예요. IMF 때 그때 용감한 사람도 벌었고 그렇죠. 또 리만 때도 그때 용감하게 투자한 사람들을 벌었으니까 이번에도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걸 굉장히 영리했던 것 같고요. 오히려 기관 투자가들 좀 창피해야 되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팔았거든요. 패닉하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돈이 많지 않은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영리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죠. 이렇게 잠깐만 말씀 들어봐도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존리 대표님의 강연 금융 문맹 탈출과 경제 독립 네, 청해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거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위험한 거는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겁니다.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는 내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나는 노동자로 남겠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내가 노동력을 통해서 부를 창출하는 거는 굉장히 늦어요. 근데 내 자본이 일하게 하는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취직만 하는 사람들은 노후 준비가 안 될 거를 미국도 알았어요. 그래서 미국도 이 중산층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주식을 사도록 거의 강제로 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에서는 스탁옵션이라고 그래요. 기업들에서는 그 직원들한테 주식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당신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자본가도 동시에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자가 두 개인 거예요. 하나는 노동자의 모자고 하나는 그 자본가가 모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할 때 회사도 같이 발전하겠죠. 회사도. 그러면 내가 이 다음에 은퇴했을 때 내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미국 같이 그런 선진국에서는 이 전반적으로 그런 플랜이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노동을 통해서 부를 창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자본이 가치를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내가 노동력이 약해졌을 때 그 자본이 일한 거가 나를 대체할 수 있죠. 나의 부를. 그러면 내가 100살까지 살 때 큰 문제가 안 생기죠. 그 아주 그 크게 비교가 되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이 있죠. 일본은 30년 전, 40년 전에 엄청나게 부를 창출했죠. 제조업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그 일본의 은행 1등부터 10등까지 규모로 봤을 때 1등부터 10등까지를 전부 일본 은행이 차지했고요. 80년도에 그때 미국에서는 위기를 느꼈죠. 일본이 저렇게 발전하는데 일본을 따라가야 될까? 일본은 뭐가 좋을까? 일본이 왜 저렇게 강하게 됐을까? 근데 미국 사람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도 제가 일하던 회사도 마찬가지로 그 일본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 일본은 미안한 얘기지만 30년 동안 계속 하향을 겪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금융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육체로 일하는 거는 다 잘했지만은 돈이 일하게 하는 거를 일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30년 내내 그 경기가 하향을 겪었죠. 결정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하는 거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했느냐? 불로소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노동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 것만 좋은 거라고 생각했고 주식에 투자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 돈이 다 많은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부동산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 돈이 부동산하고 현금으로 갔죠. 은행 예금. 그러니까 부의 창출을 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부동산은 일하는 돈이 아니죠. 부동산은 그대로 있는 돈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경기가 침체하게 되고 너무나 더 안타까운 거는 젊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고 새로운 기업이 나오지 않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옛날에 대기업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뭐 자동차 회사라든가 철강 회사라든가 더 이상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산업에만 매달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도 많지 않게 되고 경기는 침체되고 있고 돈은 부동산에 묶여 있고 그 현금성 자산에 묶여 있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도 없고 계속 침체가 되니까 지금 일본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흥미를 느끼지 않고요. 포기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일본이 그렇게 많이 돈을 찍어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가 이 금융에 대한 이해를 못했고 주식에 대한 이해를 못한 겁니다. 반대로 그럼 일본의 반대 나라 어딜까요? 미국의 유태인이에요. 미국의 유태인은 돈이 일하게 하는 걸 가장 잘 깨달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유태인은 많은 부를 창출했죠. 미국 인구의 2%밖에 되지 않는데 미국 자산의 20%를 갖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를 창출했죠. 그 비결은 뭘까요? 유태인들은 13살에 성인식을 해요. 그래서 13살부터 성인이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13살이 됐으니까 성인이니까 네 노후를 네가 알아서 책임져라. 그래서 친척들이 다 옵니다. 물건을 갖다 주지 않고요. 돈을 갖고 와요. 돈이 약 5천만 원에서 평균적으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 모인다고 그래요. 약 5만 불이 모인다고 하니까요. 그 돈 가지고 13살부터 이 아이들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일찍
투자했으니까 복리를 생각하면은 그 부가 굉장히 그 자본이 오랫동안 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게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노후 준비를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또 결정적인 거는 아이들하고 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태인은 가족들이 저녁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연스럽게 주식 얘기하고 그 투자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는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다 부자 될 수 있다. 다 부자 될 수 있고 투자처를 찾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즐거워해야 되고 그런 걸 가르쳐줘요. 다 천재라고 가르칩니다. 천재라는 게 그냥 천재가 아니라 공부 잘한다는 천재가 아닙니다. 그 창의성이죠. 이 아이는 어디에 관심이 있고 이 아이는 어디에 그 뭐라 그럴까요? 탤런트가 있고 그래서 계속 칭찬해 줍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니까 모든 분야의 유태인은 선두를 이루고 있죠. 이게 다 금융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두 개의 극단적인 그 사례를 봤을 때 어디를 따라가야 될까요? 너무 자명하죠. 한국은 유태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건 뭘까요? 한국 사람들은 IQ가 유태인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개개인의 능력도 전 세계에서 가장 영리한 민족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럼 왜 한국은 일본을 따라가려고 할까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왜 일본을 따라갈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돈에 대한 생각을 안 가르치는 거죠. 돈이 일하게 하는 걸 가르치지 않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심지어는 주식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거의 90%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일본처럼 되지 않고 부강한 나라가 될까 그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금융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한국은 유태인하고 비교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태인이 저렇게 큰 부를 창출했었던 이유는 투자를 일찍 했고요. 그다음에 즐거웠고 결정적인 거는 가족이 같이 저녁을 먹는다는 사실이에요. 유태인들은 금요일 날 저녁이면 무조건 집에 일찍 가야 됩니다. 해가 지기 전에 가야 돼요. 거기서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아이들하고 많은 걸 같이 의논하고 배웁니다. 근데 일본은 가족하고 별로 식사를 보내지 않아요. 대부분 밤에 아빠는 회사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죠. 그래서 가족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은 결정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죠.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시간을 보내고 있죠? 학원입니다. 국영수 잘하는 국영수를 잘하려고 시험을 잘 보려고 하는 그 교육을 받고 있죠. 근데 거기에 너무나 막대한 자금과 그다음에 너무나 막대한 시간이 전혀 생산적이 아닌 돈하고 관계없는 모든 국민이 거기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 그다음에 우리가 변화가 있지 않고는 저는 너무너무 어려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그 중심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부자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운데가 되면 문제가 다 풀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있죠? 출산, 저출산 다 해결돼요. 미국의 유태인도 보세요. 미국의 유태인들은 엄청나게 아이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 이유가 행복해서 그래요. 그리고 왜 행복할까요? 돈이 많아요. 풍부해요. 그러니까 즐거운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아이도 많이 낳게 되는 거죠. 근데 가운데 이 돈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패배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죠. 나 돈 없어도 괜찮아. 그런 거 많이 배웠을 거예요. 아니면 돈을 돌처럼 여겨야 돼.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 계속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는 받고 있죠.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그 자녀들, 청년들 아니면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희망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 부자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사교육비 과감하게 끊어야 된다. 그걸로 아이들한테 투자로 바꿔줘야 되고 그 아이들은 해방이 돼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게 한 3시쯤에 나옵니다. 그러면 미국 아이들은 뭘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랍니다. 스포츠를 해요. 유태인들도 엄청나게 스포츠를 시켜요. 스포츠가 왜 중요하냐면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스포츠를 통해서 협력을 배웁니다. 팀플레이를 배워요. 패배할 줄도 알고 승리할 줄도 압니다. 그런 걸 경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한국 아이들은 안타깝게도 그거를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죠. 입시에만 매달리게 되고 점수에 매달리게 되고 그러면 안타깝게도 우리 글로벌한 인재로 나오기는 힘들어요. 국내에서 어느 정도 그 경쟁에서는 이길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의 경쟁 상대는 한국 사람들이 아니죠. 글로벌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성공을 해야 될 거예요? 한국 교육은 창의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다른 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또 어떤 아이는 저렇게 생각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그 나라는 미래가 있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되게 신기하게 느낀 건데 특히 젊은 사람들이 전부 공무원 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미래가 엄청나게 많고 엄청난 기회가 많은데 왜 그 공무원이라는 그 직업에 한정돼서 하려고 그럴까? 지쳐서 그런 겁니다. 나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안전한 것만 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발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국은 그 많은 대학교 졸업생들이 창업을 한다고 그래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남의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중국은 약 40%가 창업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90%가 창업을 한다고 그래요. 한국, 일본 얼마일까요? 한국, 일본은 안타깝게도 5%도 안 돼요. 그리고 창업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죠. 제일 원하는 직업이 공무원, 선생님, 대기업.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우리나라는 앞으로 훨씬 더 기회가 많은 나라인데 잘못된 교육 시스템, 잘못된 교육, 잘못된 부모님의 생각, 그다음에 위험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다음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포함된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와라. 현재는 어려울 수가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취직도 잘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다 그런 과정은 겪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겪었어요. 굉장히 희망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럼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자본주의에 살고 있다는 사실, 자본주의에서는 내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야 될까?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사회 초년생이다. 근데 취직을 했는데 월급도 얼마 안 되죠. 굉장히 힘들죠. 집세 내고 그러면 아마 돈이 남는 게 없을 겁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월급 받는 사람들한테 월급의 10%부터 시작해라. 무조건 뛰어라. 그게 우선순위다. 여유 자금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죠. 그럼 왜 하필 주식일까요? 주식이 가장 열심히 일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업은 그 이익을 창출하려고 24시간 일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투자가 돼야 되죠. 근데 내가 은행에 돈을 넣었다는 얘기는 어떨까요? 은행에 돈을 넣는 거는 가장 위험한 자산이죠. 왜 그렇죠?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20대다, 30대다 그러면
내 돈이 일할 시간이 30년 남은 사람이죠. 그 30년 동안 일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주식에 투자하는 겁니다.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투자할까? 일단은 내 월급의 10%를 해라. 그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주식에 대해서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러면 한국에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어요. 연금저축펀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400만 원까지 투자하면 하루에 10,000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65만 원 돌려줘요. 이것부터 무조건 해야 되겠죠. 이거는 손해볼 수가 없는 거니까. 또 한 가지 반드시 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 자기 퇴직연금 있죠. 회사를 다닌다고 그러면 내 퇴직연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DB형이 뭔지, DC형이 뭔지. 제가 많은 기업에 가서 제가 물어봅니다. 본인의 퇴직연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DB형이 되어 있어요? 아니면 DC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대답이 있죠. DC형이 뭐예요? DB형이 뭐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가장 유용하게 투자돼야 될 자기 퇴직연금조차도 DB형인지 DC형인지 구별을 못하는 게 한국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지금부터는 금융 문명에서 탈피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차근차근 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 퇴직연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연금저축펀드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주식이라는 거는 나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그렇죠? 내가 창업을 하지 않은 이상 나는 평생 남의 밑에서 남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주식을 사는 순간 나는 내가 A라는 회사의 주식을 샀을 때는 그 회사가 돈을 벌면 나도 같이 부자가 된다는 아주 간단한 사실이죠. 그래서 나한테 굉장히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이제 주식에 반드시 투자해야 되는 거죠. 주식은 주식에 투자하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게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주식에 투자해야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투자할까? 몇 가지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몇 가지 여러분들 주위에서 대부분 그런 얘기 할 겁니다. 나는 주식에 투자했다 망했어. 주식은 절대로 안 돼. 부동산은 되게 좋지만 주식은 안 그래. 그러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에 실패한 이유는 주식에 투자한다고 해놓고 카지노에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식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은 아까 얘기했듯이 주식은 기업의 일부를 내가 소유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20살이다. 그러면 내가 비록 돈은 많지 않지만 월급의 10%를 나 주식 사야 되겠다. 아니 주식형 펀드를 사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내가 아껴서 오늘 월급 받은 거에 10%를 가지고 내가 주식을 어떤 회사를 조사해 봤더니 어떤 A라는 회사가 너무 마음에 든다. 회사가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주식을 사는 겁니다. 굉장히 흥분되는 일이죠. 이제 내가 자본가가 됐구나. 근데 지금은 비록 한 주밖에 없죠. 꾸준하게 산다고 가정하면 내가 25살 됐을 때는 여러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한 주로 시작했지만 10주가 되고, 그 다음에 또 30살이 됐을 때는 100주가 되고, 30살 때는 500주가 되고, 1000주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현재 가격으로 곱해보면 깜짝 놀랄 정도의 큰 돈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노후 준비가 되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식을 갖고 있어요. 대표님 말 듣고 주식을 샀는데요. 벌써 20% 벌었어요. 그래서 얼마 벌었어요? 3만 원 벌었어요. 그건 노후 준비가 아니죠. 나는 몇 주 갖고 있습니다가 중요한 거죠. 내가 가격은 나중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변동성이라고 그럽니다. 변동성은 내가 맞출 수가 없어요. 주식시장이 오늘 좋을지 내일 좋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내가 이 주식을 산 이유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 회사는 앞으로 돈을 잘 벌 거다. 나름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공부가 싫으면 펀드를 사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 회사가 좋다고 생각하고 10년 후에 이 회사가 10배 될 것 같다. 아니면 더 좋은 회사는 100배가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나는 어떡하죠? 나이가 젊으니까, 특히 젊은 분들, 지금부터 이걸 사면은 모으는 거예요. 주식은 모으는 겁니다. 가격,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죠. 가격을 먼저 봐요. 많은 투자가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20% 벌면 팝니다. 또 20% 손해보면 어떻게 하죠? 손절매를 해요. 여러분들 많은 TV를 보면 주식 투자를 그렇게 가르치죠. 타겟 프라이스가 얼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2만 원인데 2만 3천 원에 팔아라. 18,000원 되면 손절매해라. 이게 주식 투자가 아니죠. 이거는 카지노에 간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죠. 이 주식이라는 주식 투자라는 아주 나를 유일하게 부자로 만들 수 있는 거를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회사만 좋다면 가격은 나중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 회사의 가치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많은 부정적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은 단기 투자가 만든다. 그거는 절대 틀린 말입니다. 주식의 가치는 전 세계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나라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좀 늦게 오를 수는 있겠지만 주식은 반드시 오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히 젊으신 분들은 그 주식은 반드시 해라. 근데 제대로 해라. 장기 투자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주식에 투자한다 그러면 주식은 투자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변동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리스크가 있어요. 변동성과 리스크가 꼭 기억해야 될 그 단어입니다. 변동성은 가격의 변화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신도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변동성을 맞출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맞추는 거를 주식 투자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맞추는 거를 또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영어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마켓 타이밍이라고 그래요. 시장을 예측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앞으로 시장이 안 좋을 거다. 그러니까 현금을 늘려라. 시장이 좋을 거다. 그러면 현금 비중을 줄여라. 그게 마켓 타이밍이에요. 여러분들 젊으신 분들 그리고 특히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월급의 10%다 그러면 항상 투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걸 fully invest라고 그래요. 항상 투자가 돼 있어라. 어차피 여유 자금이다. 내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노후 준비다. 50대 찾겠다. 60대 찾겠다. 그게 주식 투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뭘 거예요? 리스크입니다. 리스크라는 거는 내가 장기 투자를 했는데 30년 기다렸는데 상장 폐지가 되거나 아니면 회사가 형편없는 회사가 되거나 그거는 리스크죠. 근데 그 리스크는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컨트롤할까요? 다행히도 모든 주식은 내가 그 주식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많죠. 그걸 리서치라고 합니다. 그 회사의 웹사이트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 회사가 3개월마다 금감원에다가 그거를 제출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주식 투자에 한 번도 안 해본 분이라 그러면 아까 얘기한 거로 연금저축펀드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거는 작은 돈으로 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내가 하루에 10,000원 투자하더라도 그 10,000원이 분산이 되게 돼 있죠. 펀드를 통해서 하게 되면.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연금저축펀드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 거죠. 연말 정산을 통해서 한 15% 정도의 돈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400만 원 투자할 경우에는 15%를 돌려주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제도죠. 그리고 아무리 내가 돈이 없어도 400만 원을 반드시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퇴직연금 통해서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야 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혀 부자 되는 길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이제 잘못 쓰이는 돈들, 특히 금융 문명 때문에 내가 돈을 잘 다루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그게 전형적인 거. 한국이 노후 준비에 가장
안 된 나라가 된 이유가 이 사기업입니다. 그 금융 문명의 무서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그거는 쓰레기통에 버리는 돈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부자가 되는 것과 전혀 관계없는데 그 돈으로 우리 아이들 펀드를 사주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 다음에 10년, 20년 후에 그 돈 가지고 창업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금융 문명의 무서움은 또 하나가 있어요. 전염성입니다. 주위를 다 가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면 그 슬럼가가 있죠. 그 유색인종들이 많이 그렇죠. 가난이 대를 물립니다. 한국도 앞으로는 10%의 부자와 90%의 가난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식에 대해서 오늘 그 많은 거를 깨닫기 바래요. 주식은 투자하지 않는 게 위험한 거지 투자하는 게 위험한 게 아니다. 그다음에 주위에서 투자에 실패한 사람 얘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마라. 그거는 지극히 잘못된 편견이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무용당처럼 얘기합니다. 나는 주식 투자해서 10억 날려버렸어.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건 나는 카지노에 가서 10억 벌었다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고요. 오늘 배워야 될 거는 주식 투자라는 게 나한테 굉장히 라이프에 희망을 줬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비록 지금은 돈이 없지만 내가 작은 돈이라도 시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게 나중에 엄청난 돈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리의 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워런 버핏 얘기 많이 하죠. 만약에 35년 전에 여러분들이 워런 버핏한테 1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약 180억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일매일 사 먹는 커피 10,000원을 아껴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샀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20년 정도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커피값만 가지고도 약 10억에서 20억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복리의 마법이 무지하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서는 여러분들 다 털어버려야 돼요. 나는 금수저가 아니니까, 나는 흙수저니까, 우리 부모님이 돈이 없으니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로 듣지 마세요. 미국에서 많은 백만장자들 돈이 엄청난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요, 놀라운 대답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부자인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 제일 먼저 꼽는 게 나는 도덕성이 제일 중요하겠다. 너무 신기하죠? 부자가 되는 거와 도덕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을까요? 도덕성이라는 거는 많은 그 사람의 철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덕성이 높은 사람은 친구도 많이 생기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죠. 그러면 펀딩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투자했을 때 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업이 더 크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다. 항상 즐거웠다. 그렇게 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즐거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나도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리 포기하면 쉽게 휩쓸리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었냐면요. 궁금한 게 많았어요. 나는 항상 뭐가 신기했다. 저 사람은 저거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저런 일이 났을까? 제가 일본에 가서 느낀 거는요. 질문이 없는 사회죠. 질문이 없어요. 일본에 갔을 때. 그래서 제가 일하던 미국 회사에서는 일본에 투자하지 않는 겁니다. 궁금하지 않은 민족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궁금한 게 많아야 돼요. 즐거운 사람이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근데 즐겁지 않은 사람은요.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질문이 없는 겁니다. 일본 같이 가면 안 되죠. 우리는 질문을 많이 하고 궁금한 게 많아야 돼요. 그래서 유태인은 엄마가 교육을 합니다. 엄마가 아이가 학교에서 오면 뭐라고 그럴까요? 아이한테 너 선생님한테 오늘 어떤 거 질문했니? 그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질문의 중요성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일찍부터 투자를 배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미리부터 시작을 했다. 그래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죠? 공부 잘했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나는 공부를 잘했다. 나는 수학을 잘했다.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부자 되는 거와 공부 잘하는 거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서 왜 사교육비를 저렇게 쓸까? 그게 뭘까요? 금융 문맹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애가 공부 잘하면 당연히 부자가 되겠지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에 모든 올인을 하는 사람은 부자가 될 확률이 없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이 대부분인 나라는 희망가치도 없는 겁니다. 한국 희망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학원에 가서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국영수를 잘하려고 그 많은 돈을 쓴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한국의 경쟁력은 없어질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주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자들은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됐을까? 자기를 불편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자기를 불편하게 한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부자처럼 보이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비싼 명품을 산다든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불편하게 한 게 아니라 자기를 가난하게 만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얘기는 부자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 있죠. 이케아의 설립자가 그분에 대한 스토리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분이 가장 제일 먼저 얘기한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해라. 가구를 팔면서 이미 다 만든 가구를 팔면 비싸게 주고 사야 되니까 이 사람 아이디어는 그 커스터머들한테 고객들한테 당신이 직접 그 조립을 해라. 그러면 내가 싸게 팔 수 있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세계에서 몇 번째 부자였는지 아세요? 4번째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한 번도 자기가 그 비행기를 탈 때 비즈니스 클래스를 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조금 불편한 것만 그 감수하면 그 아까운 돈을 아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부자 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라이프 스타일, 그다음에 주식에 반드시 투자해야 되고 내 자산이 일하게 하는 걸 깨닫게 되고요. 미국에서 물어봤습니다. 백만장자들 모아놓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계가 얼마짜리인지 물어봤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20만 원이에요. 그 수조의 부자들의 시계가 그 200불이 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이 심하죠. 최근에 제가 너무너무 실망한 건데요. 한국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소비가 줄었다고 합니다. 20%씩 줄었어요. 근데 한 가지 늘어난 게 있어요. 명품 소비만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걱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자들과의 가난한 사람들 차이는 부자들은 투자를 하면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신용카드로 소비를 하면서 즐거움을 느껴요. 저한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질문을 하죠. 이거를 아껴서 뭐 합니까? 이걸 아껴서 그 즐거움을 갖지 않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부자가 왜 돼야 되죠? 내가 매일매일 그 즐거움이 있는데, 내가 커피 사 먹는 즐거움이 있는데, 내가 백을 사면서 내가 엄청난 즐거움을 느끼는데 이걸 아껴서 부자가 되는데 무슨 소용이죠? 이게 안타깝게도 금융 문맹인 겁니다. 나중에 pay the price라고 그래요. 대가를 치른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라이프를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늙었을 때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라이프를 택하시겠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고요.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었을 때 대한민국은 엄청난 나라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네. 네. 야, 왜 대표님을 주식 전도사라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예. 야, 이런 고수분을 이렇게 모셔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요. 저희가 온라인에서 네, 조니 네, 대표님께 이렇게 묻고 싶은 질문들을 좀 받아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살짝 드릴게요. 네, 네. 현재 한국 시장은 동학 개미들이 끌고 간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히
코스피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굴러간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결국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각 참여 주체들의 심리가 시각화된 것이라서 이 또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주식시장은 한 번도 비정상적인 적이 없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기회가 있게 돼 있고, 근데 아직도 그걸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게 가득한 거죠. 끈질기게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예, 그리고 월급의 10% 어차피 내가 소비 안 하는 걸 투자했기 때문에 여유 자금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네. 내가 만약에 지금 나이가 30이다. 그러면 30년 기다리면 돼요. 그렇죠. 네. 이 질문을 보니까 또 네. 이런 질문도 있어요. 주식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는 걸까요? 이번에 테슬라에 주식을 좀 넣었는데 가치가 너무 날뛰어서요. 올해 넣어도 괜찮을까요? 죄송합니다. 이런 그 좀 직접적인 질문도 알죠. 나오네요. 아무래도 아니, 전문가 아니면은 예.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아, 그런가요? 예. 근데 주식 투자는 테크닉이 아니에요. 철학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테슬라를 사는 이유는 네. CEO도 그렇고 그렇죠. 또 그런 전기 자동차를 타본 사람들은 정말로 이거는 세상을 바꾸는 정도의 옛날에 우리 애플이 나왔듯이 굉장한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내가 거기에 동의하면 사는 거고 네. 나는 아닌 것 같다. 너무 가격이 비싸다. 음. 그거는 허상이다. 그러면 안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고. 근데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그 회사에 대한 생각이죠. 네, 전 사실 말씀드리면서 재밌다고 생각한 것 같은 건 뭐냐면 우리가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좋은 기업에 취업하기는 힘든데 내가 소유주가 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 그렇죠. 기업에 맞습니다. 주식을 산다는 건 사실은 자본가가 돼요. 그렇죠. 노동자가 아니라 그렇죠. 자본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좋은 회사가 있으면 들어가서 취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젠 좋은 회사가 있으면 알아보고 그렇죠. 주식을 한 주라도 사서 그렇죠. 같이 이제 맞습니다. 소유주가 되는 그런 얘기를 하신 것 네,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주식에 대해서 주변에서 요즘 주식 얘기가 많이 들려오는데 언제쯤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또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라고. 당장 시작해야죠. 당장 시작. 네, 오늘 시작해야죠. 아, 그렇군요. 오늘 시작하고 네. 그러니까 그 워런 버핏이 한 얘기예요. 네. 누구보다 하루 일찍 사고 누구보다 하루 늦게 팔아라. 어. 그러니까 당장 시작해야 되고 갓난아기들 태어나면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가 그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네. 우리 태어나자부터 투자해주자. 그리고 그 아이들은 절대 사교육비 쓰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아이들이 30살이 됐을 때 얼마가 될까. 그러니까 50만 원씩 태어나자부터 해줬으면 한 18살쯤 되면은 그렇죠. 걔가 한 5억 정도 생겨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 아이는 다른 거 할 수가 있죠. 이야. 네. 그러네요. 네. 요즘 주식이나 금융 부동산 관련해서 이 너튜브나 온라인 강연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나 믿을 수 있고 올바른 정보를 판단하려면 주의해야 할 점은 뭔가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해요. 온라인상의 강연을 그렇죠. 통해서 그러니까 지식을 접하는 게. 전문가처럼 보이지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벌 수 있다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막 찍어주겠다고 한다 유혹이 있거나 그런 거는 피해야 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는 당장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누구나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천천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어저께보다 오늘 내가 부자가 돼야 되지. 그거를 뭐 갑자기 내가 막 부자가 되는 일은 없다. 근데 많은 주식 투자를 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해서 종목을 쪼개주겠다고 얘기하고 그거는 정말로 피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은 감정이 동물이니까 혹하게 되죠.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이제 마지막 질문 그러면 이제 드려보겠습니다. 온라인에서 받아본 사전 질문인데요.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동학개미로 대표되는 2030 세대 개인 주식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 안 하면 바보다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제대로 된 정보 없이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한 방을 기대하며 존버 하다가 큰 돈을 잃는 2030 세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성세대보다 사회적 기반도 적고 투자 경험도 적은 청년 개인 투자자들에게 투자에 있어 꼭 유념해야 할 것이 있는지 조언 한 말씀.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저한테 요새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언제부터 투자해야 되죠?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왜냐? 난 오늘도 할 거고 내일도 할 거거든요. 또 모레도 할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굉장히 짧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올 이번에 주식이 예를 들어서 30% 올랐다.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 나하고 상관없다. 오늘도 하고 내일 떨어지면 내일도 해야 될 거고 여기 자금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루도 일찍 시작하고 하루도 늦게 팔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부터 해야죠.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근데 또 마켓 타이밍을 하는 거예요. 아,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네. 밥 먹듯이 해라. 밥 먹듯이 예, 근데 아까처럼 모아라. 그다음에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말을 섞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다.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다. 아,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식 전도사 존리 자산운용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역 공중파와 뉴미디어 플랫폼 서비스의 융합 콘텐츠 청춘 스마트 클래스와 강연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성장, 취업난에 힘든 2030 세대는 물론이고 조금이라도 희망을 찾고자 하는 분들에게 방금 이 존리 대표님의 강연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대표님 하신 말씀 중에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너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전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부자처럼 쓰려고 하지 말고 부자처럼 돈을 모으라는 얘기죠.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을 흉내만 내지 말고 이제는 돈이 일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서 실천에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